실전 매매 최고수를 만나보는 시간,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오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시 구간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쓸 때는 혼조였다가 시작하자마자는 또 동시에 상승했다가 현재는 또 다시 양대 지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폭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긴 하네요. 코스피가 0.24% 하락, 코스닥이 0.45% 하락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섹터가 또 선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 반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잡아주시죠. 해외 시장 양호인데 국내장 혼조예요.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아침에 떠서 나왔다가 이제 그 항생하고 중국 나오면서 밀리고 지금 약세 전환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 흐름의 눈치 보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처음으로 미국 시장이 처음으로 21선 아래로 밀려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저쪽 화면은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애플 시가총액입니다. 미국 애플, 마이크로, 아마존.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시가총액 4번이면은 뭐 엔비디아나 알파벳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네요. 보면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미국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애플이 꺾인 게 문제인데 뭐 121선 언저리까지 밀리더라도 반등은 나오겠죠. 미국장은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기술적 흐름은 좀 약화됐습니다. 나스닥의 흐름 자체는 기술적으로 약화가 됐으나 눈치 보기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먼저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갈까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7월달 CPI가 나왔을 때 이종복이가 그 미국의 그 농산물서부터 나머지 여기 에너지 농산물 가지고 이제 얘들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8월달 CPI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이거 내 좋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대신 사이클상 조정의 사이클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의 사이클이 얼추 끝나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8월달 CPI가 높게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에요. 그것까지는 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꼭 참고해야 됩니다. 내가 뭘 강조하면 그걸 잘 들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유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오늘 우리나라가 물가 관련주가 아침에 떠서 나왔다가 지금 음봉으로 밀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콘 다시 정상 상태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소이빈이죠. 얘가 조금 높아요. 소이 쪽이. 그 다음에 이제 밀 쪽, 소이빈 밀 다시 밀려 내려와 있고 오리지널 소이 1420까지 치고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밀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밀입니다. 치고 가다가 다시 밀렸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는 긍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CPI가 나온 다음에 이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요 8월 요 타이밍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다시 물가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쪽이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이쪽이. 그러면은 이번 CPI 나오고 유가가 살짝 꺾이면 좋은데 또 유가가 꺾일 때 나올 수 있는 기사가 경기 침체 기사가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 부분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정형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를 한번 해석을 해서 내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진짜 요새 종목들이 비리비리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토마토 새롭게 온 사람들 뭐 몇백 명 있어가지고 먼저 실력 발휘 좀 해줬어요. 대신 추가 노력은 꼭 여러분들 하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외 시장 양호인데 해외장도 결국은 애플이 먼저 꺾여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기술적인 추세도 조금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쵸? 예.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또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49분. 자, 아침에는 한미반도체가 먼저 쭉 치고 올라갔어요. 반도체 섹터가 먼저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고, 배터리 쪽이 약하면서 에코프로나 이런 주식이 쭉 밀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포스코가 돌면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돌면서 반도체는 밀리고 배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에코프로하고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은 3% 밀리고 에코프로는 밀리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로봇도 전체적으로 세게 못 움직이다가 유진 로봇이 치고 가면서 다시 로봇이 올라갈 때 또 반도체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RS오토는 또 흐름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섹터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눈치 보기고, 아까 시황이 나왔으니까 아니다. 그 시황은 2부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주식시장이 조정 사이클에 있는 상태에 이틀 정도는 더 하락 사이클이에요. 하락 사이클인 상태에서 해외장이 양호하면서 뭐 한쪽 섹터가 치고 가도 다른 섹터가 밀리면서 지수는 못 당겨놓고, 그러다가 밀리는 쪽이 다시 쭉 치고 올라가면 움직임이 좋았던 쪽이 좀 밀리는, 그죠? 예,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정의 사이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CPI 발표 이후의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셨고요. 이 반도체, 배터리, 시소게임, 조정과 또 반등으로 시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오늘 시황 방송을 한 다음에 야간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지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이게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지수가 밀리는지는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파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올해는 거의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도 역사적으로 그 개별주가 가장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조금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줬고, 보다 보면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가 전부 답니다. 근데 풋도 같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폭락으로 가는 게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들은 콜에 다 몰려 있고요. 풋을 매도 치고 있어요. 콜에 몰려 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란다는 얘기고요. 풋을 매도 친다는 얘기는 지수가 폭락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 세게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아래로 폭락하는 것도 확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종합이 적절한 수준까지. 지금 웰크로나 때 급등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주식 찾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이 주식이 올라가 갖고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봐도 종합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대신 폭락하는 것도 막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을 3조를 하방을 구축시켜버렸어요. 8월 1일 날은 1조를 매수하고 있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그럼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선물 4조를 매도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선물 4조 매도 친 거에 비해서는 되게 센 겁니다, 지금. 이유는 주식을 10조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지수가 무너지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이격이 너무 뜬 상태에서 이격을 좁히는 거예요. 거기에 CPI가 대기를 하고 CPI가 높아질 게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미국 신용 등급까지 하향을 해버렸습니다. 안 빠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CPI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구축해 있는 선물을 푸느냐 아니면 선물을 계속 유지시키느냐에 따라 변동성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기준에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는 이 변동성이 아마 어려울 거다.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래서 허구원날 하는 얘기가 고점으로 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라. 이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인데 장이 무서워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반도체 섹터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웰크론한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주가의 위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이 그림을 보라는 얘기예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 죄다 저 꼭대기에 붙어 있죠. 꼭대기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밀리고 있는 자 포스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꼭대기를 보세요.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서부터 종목들 플러스 에코프로, 뭐 BM, 에코프로 등 이 핵심 주도주들이 저 꼭대기에 붙어 있죠. 이게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면 좋은 거죠. 밀리면 좋은데 저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종목들 변동성이 생겨지는 거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자 지금부터 한번 몇 개 볼게요. 어제 신흥이가 밑으로 내리 꽂혔을 때 미스터 마켓에서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올라가는 것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밑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KI도 버팅기고 있고 SKC도 아침에는 1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4.7% 거의 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변동성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 치고 가고 싶은 주식은 되게 많은 거예요. 대신 단이 아랫단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생겨버리니까 치고 가다가 밀리고 그러면 바닥에서 계속 음봉이 나오면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와요. 매수세가 세게 들어와야 종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오니까 적정 수준으로 올라갈 만치는 올라가는데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배터리 쪽은 포스코 하나 세워놓고 포스코도 지금 보면 20일 지지형인데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2,500K 항상 포스코가 강하냐 안 강하냐 할 때 내가 기준으로 잡아준 건 거래량 2,000K 정도였었을 거거든요. 2,000K 거래량이 2,000K 이상이 터지면서 장악형의 캔들이 나와야 이제 포스코가 65만 원 쪽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버리면 하이닉스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터리 쪽은 단이 높은 쪽은 철저히 밀릴 때는 저점 매수가 적극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저런 상태에 떠 있을 때는 저들의 흐름을 보면서 하단에 있는 주식을 순환매로 노리는 게 가장 완벽하다. 요 얘기 해준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섹터 자체에서 가고 싶은데 지금은 종목들은 가고 싶은데 지수 부담과 외국인들이 이번 만기 때 하방포고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만기의 하방포에 관한 거는 내일 그죠? 만기가 이틀씩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 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별 필살기 얘기한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요. 그죠? 수요일을 중심으로 월화 타이밍에 주가가 쭉 올라가면 수목 타이밍에 흔들리고 수목 타이밍부터 흔들림이 나오면서 금요일이나 이쪽으로 가게 됐을 때 그죠? 저점 매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밀렸었으면 더 퍼펙트 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쪽 주초 조정받으면 매수 노림수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 전략 줬었고 어제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밀리다가 확 하고 올라가 버리면 뭐 그러려니 하고 저는 넘어가요. 다만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AI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AI예요. AI 로봇 4개 섹터에 에너지 섹터 갖다 껴주면 5개가 나오거든요.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으로 조절 잘 하면 요 창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CPI 뒤에 숫자를 보고 나머지 시장이 다시 강세 쪽으로 가느냐 조금 기간 조정 쪽으로 가느냐 결정하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정의 사이클이 곧바로 또다시 또 상승으로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쉬어가면서 잘 에너지를 또 비축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이종목 전문가님 기분 어떠신지 좀 살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연희민이 파파님께서 또 왜? 슈퍼챗 해주셨어요. 아, 오늘 너무 현진이가- 차분하게 해주셔서 그런가 봐요. 네, 슈퍼챗 해주신 연희미니 파파님도 감사합니다. 왜 정은가님 이거 의견 마이크 안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질문을 해? 정은가님 오늘도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보 아니고 이종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만기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또 포지션들까지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켓10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